안녕하십니까. 참으로 오래됐네요. NCS 학습 모듈 안내를 해준다고 해놓고는 뭐 바쁘다는 건 핑계이긴 하지만 이제서 연휴를 맞아서 드디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수업 시간에 안내를 한번 해드렸지만 뭐 잘 듣지 않았거나 또는 우리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NCS 학습 모듈 아, 구성? NCS 학습 모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NCS 학습 모듈이 뭔지 NCS가 뭔지 이런 내용들을 간략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구글에 NCS라고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어로 첫 번째가 학습 모듈이 뜨고요. 그 다음에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뜨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NCS가 무엇인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NCS란, 즉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란 발음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그 말 그대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국가적 차원에서 예전에도 이런 직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국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전에는 그러면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한 적이 없었느냐?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NCS가 생기고 나서 이게 도입하는 단계에서 허술하다, 뭐 공백이 많다, 이게 표준 맞냐 말들이 많지만 이 국가능력 표준을 도입한 것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 도입하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다듬어 왔습니다. 용도는 이렇죠. 개념을 보면 산업 현장에 지식과 기술이 이렇게 막 혼재되어 있는데 이걸 표준화시킵니다. 그러면 자격제도를 운영한다든지 교육훈련을 한다든지 또 그 능력을 잘 평가해서 채용, 배치, 승진을 한다든지 이럴 때 유용하게 쓰겠다라는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개념에서 시작을 합니다. 기업에서 NCS를 활용할 때의 장점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기업이라든지 공기관, 공기업 이런 데서는 이제 NCS 직무능력 표준이 범용화되었고 그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특히 채용이죠. 채용을 할 때 NCS 표준으로 삼은 그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많이 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입직하신 분들은 NCS가 적용되기 이전 시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이 학습했던 그리고 경험적으로 학습했던 이런 내용을 NCS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경험적인 직무 표준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직무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 경우가 아직도 중소기업은 많습니다만,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은 이제 이것이 이제 범용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중소기업에서 그렇게 했든, 뭐 적용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취업준비생은 어쨌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그 공기업이든 NCS에서 제시하는 능력을 기준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NCS로 준비를 하게 되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뭘 공부해야 되는 게 명확하니까요. 우리나라가 되게 고도화되고 복잡한 산업사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사회를 국가가 이것이다라고 딱 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NCS는 계속 개발되고 있고 변경되고 있고 생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개발된 분류가 대분류 24개, 중분류 81개, 소분류 273개, 세분류 109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1093개로 세분화시켜 놨다는 거예요. 1093개면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고도하게 발달된 현대 사회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그리고 많이 자세하게 세분화된 건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직무 능력을 표준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외에 들어있는 그 능력들은 대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분야에 하는구나 정도의 개념적 정리는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학습 모듈을 만들거나 하기는 아직도 어려울 것입니다. 산업 분야마다 소용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소용되는 인원이 적은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들여서 표준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93개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기 차량, 대차장치, 유지보수도 이런 분류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 바로 LDS 학습 모듈 검색으로 넘어왔는데요. 여기서 우리 그 철도 분야는 기계 분야에 할 수 있고 운전 운송 분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한번 들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운전 운송 분야, 철도 운전 운송 분야, 철도 운전 운영, 철도 시설 유지보수 분야. 철도 시설 유지보수에는 철도 선로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기지 시설물 유지보수, 역시설물 유지보수, 철도 정보통신 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각각의 능력 단위들을 나눠서 보면 차량에 대한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전 운송을 하는 분야에서 철도 분야는 운영을 하거나 시설 유지 보수를 하는 분야로 이렇게 NCS는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차량은 어디에 해당될 거냐? 아무래도 제작 파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학교가 철도 차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도 차량 제작이라는 중분류가 있고요. 이 안에 보면 철도 차량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파트가 있고 철도 차량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배우고 있는 게 전기 차량 유지 보수니까요. 철도 차량 유지 보수에 해당되겠죠. 철도 차량은 고속, 디젤, 전기, 객화 차량, 특수 차량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전기 차량을 우리는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 전기 차량을 유지 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 단위가 전기 차량 유지 보수 계획 수립하고 대차장치를 유지 보수하고 전기 차량 제동 장치 유지 보수하고요. 전기 차량 집전장치 유지 보수, 차내 설비, 동력장치, 신호보안장치, 종합제어장치, 차체 구조, 안성차 시험 이렇게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전기 차량 대차장치 유지보수는 그러니까 철도 차량 제작 중에 유지보수에 해당되고요. 전기 차량 유지보수에 해당되고요. 전기 차량 대차장치 유지보수에 해당됩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 학습 모듈이 뜹니다. 전기 차량 대차장치 유지보수는 철도 차량 제작 안에 들어있고요. 얘는 철도 차량 유지보수에 들어있고요. 얘를 어떻게 해서 개발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시장 분석을 보면 전기 차량 유지보수의 유지보수 책임자는 직무경력 18년 이상 이게 6수준이고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전기 차량 대차장치 유지보수를 통해서 직무경력이 3년에서 7년 정도 해당되는 유지보수 실무자 수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전기 차량 대차장치 유지보수를 여기를 클릭하면요. 첨부 파일, 그러니까 그 학습 모듈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 모듈 다운로드 받으려면 네가 누구냐 물어보는데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죠. 교수자. 어디서 가르치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가르치죠? 동의합니다. 라고 클릭을 하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면요. 이렇게 다시 한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학습 모듈로 내가 어디에서 뭘 배우고 있는지를 계열화 시켜줍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것들이 쭉 다시 한번 설명되어 있고요. 이 교재를 보면요. 구성은 크게 학습 내용, 교수 학습 방법, 평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까지 이 교재가 국가에서는 이런 걸로 평가하고 이런 수준이면 능력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걸 정해놓았다는 거죠. 이게 정해지기 전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마다 협의를 해서 결정해가지고 그것으로 교육하고 평가했어야 되는데 교육 내용과 교수 학습 방법을 정한 선생님들이 아직도 NCS하고는 약간 별개로 운영을 하는 바도 있지만 NCS 학습 모듈은 이런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나오고요. 기계, 철도 차량 제작, 철도 차량 유지 보수에 전기 차량 대차장치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모듈을 보면 대차 프레임 유지 보수하기, 윤축 조립체 유지 보수하기, 구동장치 유지 보수하기, 기초 제동장치 유지 보수하기, 현가장치 유지 보수하기, 전기 차량 대차장치 유지 보수의 방법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여러분들이 전기 차량 대차장치를 공부했습니다 라고 써놓으면 공식적으로는 대차 프레임을 유지 보수하고 윤축 조립체를 유지 보수하고 구동장치를 유지 보수하고 기초 제동장치를 유지 보수하고 현가장치를 유지 보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배웠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충실하게 수업을 마쳤다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각 능력 단위, 학습 단위별로 상, 중, 하로 평가하고 그 상이 어떤 내용인지 하가 어떤 내용인지를 정해놨습니다. 각각의 능력 단위마다 코드 번호를 매겨놨는데요. 15가 기계 분야거든요. 07 중분류, 이게 기계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의 두 번째 능력 단위인데 14년도 버전이고요. 첫 번째 1단원이란 얘기입니다. 코드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무엇을 배웠는지를 나열할 때 이것을 목록화시키고 정리할 때 도움을 주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시 앞에 페이지로 와서요. NCS 학습 모듈의 내용 체계를 보면 그 구성은 해당 NCS 능력 단위 요소 명칭을 사용하여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학습 내용은 학습 목표, 필요 지식, 수행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부할 것들을 설명하면 이게 보이겠죠. 교수 학습 방법은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교수자의 활동 및 교수 전략, 학습자의 활동까지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평가는 평가 준거를 두고 평가 방법을 둬서 피드백까지 제시한 것이 평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학습이 무엇인지 일반 교과의 대단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해놨고요. 학습 내용은 무엇인지 일반 교과의 중단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해놨고요. 학습 목표는 학습 내용을 이수했을 때 학습자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기재해놨고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 지식은 수행에 꼭 필요한 핵심 내용을 위주로 제시하여 교수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수행 순서와 내용에 연계해서 교사학습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필요 지식이 있는데 필요 지식이 만약 없다고 하면 그 현장에서 가르치는 현장에서 교수자가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 이 내용들을 미리 가르쳐주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앞에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현실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요거 배웠지?
이거 무슨 시간에 배웠잖아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알아야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배웠다는 건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도 배웠기 때문에 다시 그 지식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필요 지식 만약에 수업 시간에 배웠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찾아보는 옛날에 배웠던 내용을 찾아보는 그런 성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리고 싶은 건요. NCS는 1093개의 세분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했죠. 또는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국가에서 능력 단위와 세분류, 학습 내용을 정했지만 필요한 내용이 빠져 있거나 또는 오류가 있거나 할 수 있죠. 그 경우에 계속해서 그 발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NCS 위키라는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NCS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게시판으로 각 세분류별 개발 완료된 NCS 콘텐츠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든지 개편이 필요한 내용, 좋은 의견이라고 해놨는데 개발자가 틀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NCS를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세세한 내용들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계 인사든 학교에 계신 분이든 의뢰해가지고 개발했는데 그분이 잘못 알거나 또는 옛날 지식을 적용하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소통창구에 보시면 위키 제안하기 그리고 NCS 위키 이렇게 들어오면 문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통창구, 위키 제안하기, NCS 위키, 학습 모듈 위키, 포럼 및 간담회도 있는데요. NCS에 관련된 포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2년 이후의 자료는 안 올라와 있네요. 2022년이 무슨 해인지 아시죠? 네. 그 이후에는 잘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나? 아니면 올리지 않았나?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NCS의 체계와 분류,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대차 장치 유지 보수가 어느 지식 체계에 속해 있는지, 어느 계열에 속해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습을 메타인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됩니다. NCS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목적성을 분명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